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10주간 제대로 배우는 홈 트레이닝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시간을 같이 보내고 만들어갈 강사 장선웅입니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들 요즘 아직도 우리가 코로나 이 문제 때문에 운동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저 또한 사실 그래요. 저도 이 코로나 전에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가 있기 전에는 시설들을 좀 많이 이용하면서 그래도 정기적으로 꾸준히 운동을 했습니다. 특히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보니까 보다 제대로 된 운동을 할 수 있었어요. 저 같으면 특히 저항성 운동을 좋아하는데 그런 운동을 하는데 크게 무리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우리 코로나 상황 때문에 어디에서 쉽게 운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규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만큼 또 원하는 대로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라고 우리가 건강까지 포기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어려운 환경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답을 좀 찾아서 건강을 챙겨야 되겠죠. 특히 운동이라는 것은 우리가 잠시나마 좀 멀리 하다 보면은 건강에 좀 유익한, 우리 운동이 굉장히 유익하잖아요. 근데 그런 유익한 점들을 우리가 챙겨갈 수가 없어요. 즉, 운동이라는 것은 꾸준히 그리고 정기적으로 계속 해줘야만이 우리가 건강상의 유의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한된 환경이지만 이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운동을 할 수 있는지를 같이 좀 탐구하고 또 저와 함께 운동을 같이 여러분들이 하심으로써 이 건강의 유익함을, 우리가 건강을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0주간 우리 함께 우리 다양한 운동을 같이 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께 운동에 대해서도 설명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하는 시간에 물론 여러분들께 유익함을 드리겠지만 그 위에도 여러분들께서 운동에 대해서 보다 제대로 좀 정보를 얻어가실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이 10주간의 시간이 아깝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이렇게 인터랙티브하게 이렇게 여러분들과 상호 좀 작용하면서 이렇게 강의를 전달할 수는 없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지난번에 우리 서구청에서 이 교육 강좌를 만들었을 때 그때도 수강하신 분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때 혹시 수강하셨고 좀 좋은 시간 됐다면 이번 시간에도 열심히 여러분들이 참여해 주셔가지고 더 좋은 시간들 만들어 갔으면 좋겠고요. 또 이번이 처음이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이 운동이라는 것은 제가 아무리 좋은 강의를 한다 할지라도 또 제가 아무리 여러분들께 권장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께서 같이 참여해 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 이 시간들이 가치 있게 나타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꼭꼭 여러분들 함께 참여해 주시고 또 이 운동 시간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배운 운동들을 일상생활에서 활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운동을 할 텐데 과연 10주간 우리가 다양한 운동을 할 거예요. 그런데 어떤 운동을 먼저 하면 좋을까요? 먼저 하면 좋은 운동이 있을까요? 네, 사실은 다양한 운동, 많은 운동들이 사실 유익합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이 뭐예요? 바로 시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시간은 없는데 운동을 해야 되는 건 알겠고 하지만 운동할 수 있는 환경은 안 되고 그래서 운동을 많이 포기하게 되는데 우리가 먼저 우리 인체에서 특히 어떤 근육을 먼저 발달시키는 게 중요한지를 생각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큰 근육인 다리 근육 운동부터 시작할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런 말이 있어요. 허벅지가 굵은 사람들은 당뇨병이 오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그 말은 뭐예요? 그냥 허벅지가 내가 앉아있으면 항상 허벅지에 살이 쪄서 굵어지는데 그러면 당뇨가 오지 않나? 아니죠. 그게 아니라 허벅지가 굵다라는 것은 바로 근육이 많다라는 것의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허벅지가 굵어진다는 것은 근육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근육이 많아지면은 당뇨병이 잘 오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시간도 없는데 근육 운동을 해야 되겠고 그러면 어떤 운동을 먼저 할까? 어떤 인체 부위를 먼저 할까? 했을 때 당연히 큰 근육이 있는 부위를 먼저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다리 운동을 할 거예요. 다리도 다양하죠.
하지만 오늘의 중심은 이 허벅지하고 우리 햄스트링 근육이 포커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오늘 한번 같이 저하고 재밌게 좀 유익하게 같이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준비 운동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준비 운동을 하는데 다양한 준비 운동을 할 수 있겠지만 크게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하면서 준비 운동을 하면 좋겠어요. 먼저는 우리가 근육 운동 또는 그냥 우리가 유산소 운동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운동을 할 때는 근육을 사용하게 됩니다. 자, 근육을 사용하려면은 근육은 움직이기 위해서, 수축을 하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필요해요. 그리고 당연히 산소도 필요할 겁니다. 일반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에너지 또는 에너지원이 되는 영양분을 공급하고 또 산소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바로 혈액 흐름이 좋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댁에서 가만히 앉아있다가 지금 운동에 참여하신다면 아직 운동을 제대로 참여할 준비가 안 된 거예요. 본격적인 운동을 하기에는 아직은 중간 단계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중간 단계가 바로 준비 운동인데, 첫 번째, 혈액순환을 더욱 원활하게 할 겁니다. 그래서 걷기 그리고 제자리 달리기를 가볍게 할 거고요. 또 여러분들이 근육을 쓸 텐데 우리가 근육 수축을 하고 근육을 사용하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근육이 충분히 유연성 있게 움직일 준비가 안 되었는데 갑자기 여러분들이 근육을 심하게 수축을 시키고 사용을 했다라고 하면은 바로 운동하다가 상해가 나타나는 운동상해 또는 운동 손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운동해서 우리가 건강하려고 운동을 하는 건데 도리어 몸이 아프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스트레칭을 할 겁니다. 바로 스트레칭이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준비 운동이에요. 자, 그래서 먼저는 제자리 걷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제자리 걷기 해볼게요. 자, 몇 회를 할까요? 우리가 이렇게 걸을 정도면 여러분들 가볍게 하면 저는 지난번에 한 60회 했어요. 60회 걷고 또 뛰기, 제자리 뛰기는 한 120회 했습니다. 사실 그 정도면 좀 충분한 것 같아요. 왜냐면 다양한 운동을 할 거기 때문에 준비 운동에만 또 계속 할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제가 운동을 갑자기 심하게는 안 할 거예요. 차근차근 할 거기 때문에 그 정도로 우리가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자리 걷기를 하는데, 제자리 걷기가 크게 하는 제자리 걷기예요. 큰 제자리 걸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볍게 우리가 걸으면 그냥 이렇게 천천히 힘없이 걷지만, 이번에 준비 운동으로 하는 제자리 걷기는 크게 여러분 크게 이렇게 팔도 저어주시고 다리도 좀 높이 들어주시는 제자리 걷기가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10주간 이제 운동을 계속 하면서도 이 준비 운동을 계속 활용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는지 꼭 여러분 몸에 익숙하도록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같이 보시면서 따라해 보겠습니다. 제가 숫자를 세면서 같이 갈게요. 자, 해볼게요. 큰 걸음입니다. 큰 걸음 한번 연습해 보세요. 큰 걸음. 이 정도면 큰 걸음이죠. 자, 그리고 하나 더. 여러분들 댁에서 여러분들 운동하시다 보면 밑에 우리 이웃들에게 소음을 발생시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댁에 매트가 있다면 꼭 매트를 깔고 하시고, 매트가 없다라면 꼭 소음에 주의하시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셋,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60회 이렇게 한 스텝씩 해서 60번 했습니다. 자, 다음은 제자리 걷기예요. 제자리 걷기도 역시 팔을 이렇게 흔들어주면서 하시면 됩니다. 자, 제자리 걷기는 120회예요. 120회니까 제가 이렇게 한 걸음에 이 두 걸음을 두 번 뛸 때마다 하나씩 세면은 60번을 세면은 120회가 되겠죠. 자, 여러분들 같이 한번 해볼게요. 제자리 걷기 한번 이런 식으로. 자, 연습. 자, 연습하시고. 자, 가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좋습니다. 한번 호흡 정리하실게요. 자, 저만 힘든 건 아니겠죠. 제가 요즘 운동을 좀 열심히는 안 하고 있습니다만, 자, 저는 이렇게 구령을 넣으면서 하기 때문에 숨이 가쁜 겁니다. 네, 여러분들은 아마 더 나으실 거예요. 자, 호흡. 중간중간에 호흡을 잘 하세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준비 운동을 한번 해볼게요. 자, 오늘은 우리가 다리 운동이라 했잖아요. 특히 허벅지, 그리고 햄스트링이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리의 움직임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관절 부위가 다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관절 부분을 먼저 스트레칭을 해주는 겁니다. 자, 하나씩 해볼게요. 자, 먼저는 바로 움직이기 때문에 발목 부분이 다칠 수가 있겠죠. 자, 발목을 돌려볼게요. 스트레칭을 하겠습니다. 자, 발목을 돌리는데 급하게 빠르게 막 안 돌리셔도 돼요. 내 관절, 우리 발목이 돌아갈 수 있는 범위들이 있잖아요. 손목처럼. 이 돌아갈 수 있는 범위를 끝에 쪽으로 쭉 최대한 한번 이렇게 사용을 해보는 거예요. 사전에. 관절이 움직일 수 있는 범위 전체를 천천히 사용을 해보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발목에 한번 집중을 해보세요. 내 발목이 돌아갈 수 있는 최대한으로 내가 돌려주고 있나? 자, 그런 다음에 반대로. 자, 여러분들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했다면 이번에는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한 5번 정도만 정확히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반대발이요. 딱 찍고 자, 크게 자, 5번 정도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더 여러분들 사전에 운동을 많이 하신 분들은 나은데 몸이 안 풀렸다면 충분히 풀겠습니다. 10번까지. 좋아요. 반대쪽. 자,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스트레칭을 할 때는 그런 겁니다. 빠르게 많이 하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스트레칭 하는 부위가 움직일 수 있는 범위 최대한을 먼저 사전에 써보는 거예요. 그래서 발목 같으면 발목이 돌아갈 수 있는 관절의 구조상 돌아갈 수 있는 범위 전체를 써보는 겁니다. 자, 됐어요. 다음은 우리가 무릎도 많이 쓸 거예요. 그래서 무릎을 쓰는데 무릎도 돌려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먼저는 무릎 우리가 굽혔다가 폈다를 하면서 우리 무릎의 움직임이 발생할 때 사용하는 근육들을 사전에 써볼 거예요. 우리 예전에 국민체조, 자, 다들 아시지는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국민체조 혹시 아시는 분들이 있다면 거기에 나오는 동작이죠. 우리가 무릎을 구부렸다 펴는 동작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무릎 구부렸다 펴기. 자, 제가 구령을 넣을게요. 우리 국민체조처럼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좋습니다. 자, 그리고 무릎도 한번 좌우로 돌려줄게요.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무릎도 마찬가지예요. 무릎도 우리가 대개는 무릎이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하지만 옆으로 이 좌우로의 움직임이 조금씩은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이게 몸이 안 풀린 상태에서 스트레칭이 잘 안 된 상태에서 하다 보면 이 좌우 움직임이 제한이 된 상태에서 아플 수도 있어요. 상해가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옆으로 또 옆으로 충분히 움직임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부위에 이렇게 스트레칭을 해주는 겁니다. 좋아요. 됐습니다. 자, 다음은 허벅지. 우리가 근육을 쓸 거기 때문에 허벅지 스트레칭을 하는데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균형만 잘 잡으시고요. 이 한 다리를 여러분 양손으로 잡아서 뒤로 쭉 당겨주시면 돼요.
자, 당기는데 이렇게 높이 들지 않으셔도 되고요. 얘를 잡아서 딱 엉덩이에 붙여주면은 이 앞에 근육이 자연스럽게 스트레칭이 됩니다. 그래서 잡아주시고 쭉 이 발목을 잡고 엉덩이 쪽으로 딱 붙여보세요. 쭉 당겨주세요. 그러면 앞에가 쫙 스트레칭이 됩니다. 자, 반대쪽도요. 여러분들 잡고 쭉 엉덩이에 붙이면 이 허벅지 부위가 쭉 스트레칭이 되죠. 자, 좌우로 한 번씩 더 해볼게요. 자, 한쪽 다리 잡으시고요. 쭉 당겨주세요. 스트레칭. 자, 반대쪽도요. 딱 엉덩이, 이 발목을 딱 엉덩이에 붙여주시면 돼요. 쭉 붙여주세요. 스트레칭. 됐죠? 좋습니다. 다음은 우리가 앞에 이 허벅지도 스트레칭을 했다면 뒤에 햄스트링도 스트레칭을 하는데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무릎만 안 구부린 상태에서 앞으로 우리 숙여주기 하잖아요. 이걸 쭉 해주시면 뒤에가 자연스럽게 스트레칭이 됩니다. 이 햄스트링만이 아니라 종아리까지도 스트레칭이 돼요. 단 항상 주의하셔야 될 것은 무릎을 구부리면 이 스트레칭이 잘 안 돼요. 그래서 한 3번으로 나눠서 할 건데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무릎을 핀 상태에서 내려갈 수 있는 만큼만 그냥 억지로 몸을 당기지 마시고요. 딱 몸을 이렇게 쭉 늘어줘 보십시오. 자, 그러면 어때요? 이 뒤에 부분이 쭉 스트레칭이 되죠. 바로 자, 두 번째는 손을 이용해서 조금 더 우리가 당겨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손으로 발목 또는 종아리 부위를 잡고 살짝 상체를 더 당겨줍니다. 그때도 주의하셔야 될 것은 무릎이 항상 펴져 있어야 된다고요. 자, 무릎은 펴져 있습니다. 그리고 손으로 당겨주세요. 조금만 해주셔도 돼요. 처음에는. 자, 한 번 더. 마지막에는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만큼. 근데 숨을 막 꽉 참으면서 막 죽어라 이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한번 해볼게요. 방금 전보다 살짝만 더. 호흡은 쭉 내쉬면서. 바로 됐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떤 운동을 하든지 허리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허리 돌리기까지 할게요. 자, 좌우로 5번을 돌리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빠르게 많이 하기보다는 이 골반이 움직일 수 있고 허리 이 부분이 움직일 수 있는 범위를 전체를 써주는 겁니다. 그래서 쭉 큰 원이 만들어져라 하게 이렇게 돌려주십시오. 자, 반대로도요. 한 5번씩 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5. 됐습니다. 자, 이것으로 우리가 본 운동을 하기 위한 준비 운동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본 운동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허벅지 운동을 하는데 가장 좋은 운동이 뭘까요? 라고 누군가 물어본다면 첫 번째로, 그래도 많이들 권장하는 첫 번째 운동은 바로 스쿼트가 아닌가 합니다. 자, 여러분들 스쿼트 요즘 TV를 보든지 주위를 둘러봐도 스쿼트 운동 굉장히 흔하게 또 설명도 드릴 수 있고 이렇게 하는 모습들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스쿼트 운동이 사실 굉장히 좋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 한번 스쿼트 운동에 대해서 배우고 우리가 활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쿼트 운동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스쿼트라는 것은 스쿼팅, 이것은 쭈그려 앉는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간단하게 그냥 이제 운동이 아닌 상태에서 그냥 스쿼팅 한다고 그러면 이렇게 쭈그려 앉는 겁니다. 그리고 일어나죠.
우리가 스쿼팅 하면 이렇게 쭈그려 앉아 있는 거. 옆에서 보시면 이렇게 쭈그려 앉아 있는 게 스쿼팅이에요. 사실 우리 한국 문화에서는 굉장히 많이 나왔던 거예요. 자, 하지만 스쿼트 동작 자체가 무릎에 많이 부담도 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앉았을 때 이렇게 앉는 거 있죠. 지금 보면 무릎의 각도가 어때요? 우리가 풀 스쿼트라고 하는데 최대한 앉아버리는 이 각도는요, 무릎에 지금 부담이 많이 갑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는 운동의 목적으로 몸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활용도 하지만 무릎의 구조적인 손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연골의 손상, 연골이 닳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하시는 것은 제가 절대 권장드리지 않아요. 자, 반면에 우리는 90도까지 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나 무릎이 아프신 분들이 있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건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만큼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몸에서 나타나는 통증은 굉장히 여러분들을 보호하기 위한 좋은 신호예요. 그래서 그거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혹시 무릎이 안 좋으셔서 나 이것만 이 정도 넘어가면 아픈데 그러면 딱 거기까지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운동의 봄이라 보시면 됩니다. 자, 스쿼트 동작 하나씩 배워볼게요. 먼저 스쿼트 동작 제가 옆에서 여러분들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스쿼트를 딱 하면 이렇게 합니다. 자, 이제 팔은 자유로워요. 여러분들이 뒤에 놓으셔도 되고 또는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게 쉽지는 않아요. 가장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지금 굉장히 여러분들이 많이 이제 운동의 전문가가 아닌 이상이다. 그래서 전문가가 아니다. 라고 하면은 이렇게 하시기를 좀 권장드려요. 팔을 앞으로 뻗어서 좀 더 밸런스를 잡을 수 있어요. 자, 이 동작입니다. 자, 이 동작인데, 그냥 따라하는 거 어렵죠. 이게 다 좀 규칙들이 있고 바른 자세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씩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우리가 발의 위치를 잡아야 되겠죠.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스쿼트를. 근데 이거는 좀 방금 제가 했던 모습은 아니네요. 자, 이 두 발의 간격은 어느 정도로 할까라고 했을 때 간단하게 여러분들 골반 너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어깨 넓이는 좀 넓을 수 있어요. 골반과 어깨 사이 이 정도라고 보면 됩니다. 이게 무엇이 맞다 틀리다 쉽게 할 수는 없지만 그 정도 너비라고 보시면 돼요. 골반 이 정도 너비가 적당하고요. 골반이 너무 좁다. 또 구조적으로요. 너무 작다. 그러면 약간 더 넓어질 수는 있겠죠. 자, 저는 골반 너비로 딱 잡겠습니다. 좋아요. 자, 다음 발의 모양은 어때요? 지금 여러분들 보이시나요? 발이 제가 딱 이렇게 옆으로 가지도 않고 딱 일자도 아니에요. 적당하게 좀 벌렸어요. 자, 여기에도 룰이 좀 있어요. 왼발은 시계를 봤을 때 11시 방향. 자, 오른발은 시계를 봤을 때 1시 방향. 이 정도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많이 벌어지진 않겠죠. 네. 좋습니다. 이 정도로 발을 위치시킵니다. 자, 그리고는 이제 앉아야 되겠죠. 앉을 때 무릎이 나가는데 무릎이 정면으로 나가진 않아요.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이 자세를 취하시고 무릎을 다 구부리면서 앉아보시면은 이 발의 방향이 11시, 1시 방향이기 때문에 무릎 또한 좀 옆으로 벌어지면서 나가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게 자연스러운 자세예요. 여러분들이 두 발의 간격과 또 발의 방향을 잘 잡으셨으면 그대로 한번 앉을 때 무릎이 나가는 방향을 보시면 돼요. 억지로 너무 벌리지도 마시고 너무 오므리지도 마시고요. 자연스럽게 그 정도 방향을 유지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많이 배웠어요. 두 개만 더 배우면 되네요. 2개만. 첫 번째, 허리를 하는 거죠. 허리는 항상 곳곳이 반드시 이렇게 유지해 주셔야 돼요. 자, 허리보다는 우리가 밑에 허리부터 등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일자가 유지돼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죠? 이 일자를 유지시켜 주셔야 돼요. 이렇게 구부려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이거 하나 기억하시고요. 마지막은 무릎이에요. 자, 제가 2가지 동작을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는 잘못된 동작, 2번째는 잘된 동작입니다. 여러분들의 눈으로도 한번 찾아보세요. 첫 번째가 잘못된 건데 어떤 게 잘못됐는지. 자, 해보겠습니다. 자, 옆에서 보면은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어야 돼요.
자, 이 동작과, 자, 이번엔 잘 된 동작이에요.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답변을 제가 들을 수가 없어서 안타깝긴 하지만, 제가 좀 이제 실제로 현장에서도 강의를 하다 보면 여쭤보면은 잘 찾으시는 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 엉덩이에요. 엉덩이를 잘된 동작에서는 엉덩이를 빼서 잘 됐다. 그리고 잘못된 동작에서는 엉덩이를 빼지 않아서 잘못됐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근데 엉덩이라기보다는 포인트는 여러분들의 무릎 라인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무게중심이 사실 여기에서 문제예요. 무게중심이 생각보다는 우리가 스쿼트를 할 때는 뒤쪽으로 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자연스럽게 엉덩이도 뒤로 가는 거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게 잘 됐다, 내 자세가 잘 됐다, 잘못됐다를 판단하실 때는 내 무릎이 이 발끝 밖으로 나갔느냐, 나가지 않았느냐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딱 발끝에 가상의 벽이 딱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이 발끝을 딱 닿는 가상의 벽이 딱 있습니다. 이렇게. 자, 여기가 벽이 있는데 이 벽 밖으로 무릎이 나갔느냐, 아니면 뒤로 들어왔느냐. 이 차이예요. 무릎이 나갔느냐, 뒤로 왔느냐. 자, 그랬을 때 잘된 동작은 뒤로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그 벽을 나가면 안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어떤 건지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동작은 앉을 때 무릎이 밖으로, 이 발끝 밖으로 나가지 않고 안으로 들어오도록 몸이 뒤로 가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도 허리, 등은 펴줘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종합을 해서 보여드리면 이렇게 둘.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같이 저랑 할 텐데 이 동작을 정말 처음이다 하신 분들은 뒤로 넘어지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무게중심이 뒤에 있다 보니까 발끝이 뜹니다. 그리고 뒤로 넘어가기가 쉬워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의 안전 문제가 항상 저는 염려가 되는데 뒤에 내가 조금 뒷걸음질을 치더라도 뒤에 여러분들의 안전에 여러분들 신체상에 해를 가할 수 있는 어떤 물건이나 이런 것이 없는지 꼭 확인하시고 가능하면 여러분들 뒤에도 안전장치로 매트나 이불 같은 게 있는 상태에서 하신다면 훨씬 더 안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안전 상황과 또 여러분들 바른 운동 동작 제가 알려드린 거 이걸 같이 기억하시면서 같이 따라해 보도록 할게요. 자, 10번씩 3세트를 하겠습니다. 10번씩 3세트 힘들까요? 힘든데 할 수 있습니다.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자,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 보여드리기 위해서 저는 옆으로 할 거예요. 자, 여러분들 앞에서 보시면은 이렇게 해서 이제 앉는 건데 여러분들 더 이 중요한 포인트를 옆에서 관찰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옆의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해보겠습니다. 구령에 맞춰서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하나! 자, 둘! 셋! 넷! 다섯! 여섯! 좀 빠른가요? 좀만 쉬었다가요. 일곱! 자, 여덟! 아홉! 자, 마지막 열! 좋습니다. 어때요, 여러분들? 힘드시지 않아요? 자, 평상시에 이 스쿼트 운동을 하신 분들은 큰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하지만 정말 처음이다 하신 분들은 만만치 않을 거예요. 자, 숨 한번 돌리시고요. 이걸 3세트. 이게 별로 같진 않아요. 여러분들 특별한 무게를 이용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체중을 이용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자세로 하다 보면 이 근육을 집중적으로 쓸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체중을 한국 근육의 이 제한된 부위에 정확히 부하로
이렇게 가할 수가 있어요. 무게를. 그러다 보니까 힘이 드는 거예요. 하지만 그게 사실 여러분들이 잘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제가 이렇게 말하다 보면 제 쉬는 타이밍을 놓칩니다. 자, 2세트. 이번에는 그러면 여러분들이 좀 보셨으니까 제가 정면 해볼게요.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가볼게요. 준비! 시작! 하나! 좋아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후, 어때요? 괜찮죠? 여러분, 이게 좋은 운동입니다. 조금, 저희 아버님이 사실 그래요. 저희 아버님도 이 스쿼트, 앉았다 일어섰다 운동을 많이 하세요. 평상시에 틈남의 운동을 하시는데, 이 동작, 올바른 동작으로는 잘 못하세요. 그래서 제가 뵐 기회가 있을 때마다 사실 바로 잡아드립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자세가 정확히 여러분들이 돼야만이 정말 근육 운동을 잘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제대로 된 스쿼트 동작이 아니기 때문에 근육 발달에 도움이 덜 됩니다. 자, 호흡. 호흡. 여러분들도 호흡 하시고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세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입니다. 준비하시고요.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마지막이요, 열. 자, 바로 호흡.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허벅지에 내가 근육을 좀 쓰고 있구나 라는 느낌이 오시나요? 아마 오실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제대로 따라 하셨으면 그 느낌이 분명히 올 겁니다. 자, 호흡 한번 정리하시고요. 자, 혹시나 여러분들께서 나 이거 아무렇지도 않은데 그러면 숫자를 조금 더 늘리셔도 됩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무릎 관절이 안 좋다라고 하면은 이 각도를 좀 더 덜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제가 보여드렸던 각도는 기본 90도예요. 90도까지 내려가는 거고요. 90도까지 내려가는 건데 힘들다 그러면 이 정도예요. 또 여러분들 관절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느끼는 통증의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조절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10개가 너무 힘들다 하시면 좀 줄여서라도 이렇게 3번 세트만큼은 꼭 같이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호흡 정리하시고요. 다음 운동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